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9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외국인 정책과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경제 성장을 이끄는 비자, 이 킬러 규제, 혁파 방안 발표, 이런 내용입니다. 이 법무부가 지난 8월 24일 공지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데에 이 비자 발급이 있어서 이 킬러 규제, 그러니까 발목을 잡는 그런 규제를 혁파하겠다라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과연 법무부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심 내용은 외국인의 숙련 기능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 아마 이 수를 늘리게 되면은 비자 발급은 그만큼 폭이 좀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유학생이 졸업을 한 후 이 취업 활동을 전면 허용을 하겠다. 네, 그전에는 유학생이 졸업을 하게 되면은 취업 활동이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전면 허용을 하겠다. 네. 그리고 첨단 분야의 우수 인재 정주 지원을 또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것도 유학생과 관련된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28일부터 진행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미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킬러 규제를 혁파함으로 인해서 아마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그리고 유학생들이 보다 이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 활동도 하고 또 정주해서 생활을 하는 데에 상당한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숙련 기능 인력, 그러니까 E7, 그 비자를 주는 건데 혁신적인 확대를 한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게 되면은 이 숙련 기능에 그전에는 커터 그 할당 인원이 제한이 됐는데, 그래서 엄격한 이 전환 요건이 필요했죠. 그러나 현재 이 쿼터를 확대를 시켜서 올해가 원래는 5,000명까지였다고 하는데요. 이 35,000명으로 그 수를 확 늘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 볼 게 이 기업하고요, 지방자치단체에 이 추천권을 좀 부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체가 요구하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추천을 받게 되면은 전문 기능 인력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더 갖추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추천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국어 능력 등 필수 요건만 갖추면은 우선적으로 이 전환을, 그러니까 숙련 기능 인력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편법적으로 비자를 받는 그런 수고로움, 그런 게 많이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학생입니다. 유학생. 유학과 이 취업이 분리가 돼서 졸업 후 이 사무나 전문직에만 취업이 허용이 됐는데요. 유학생들이 졸업을 한 후에 취업 연계를 좀 강화를 시키고, 졸업한 후에는 3년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을 해준다. 그리고 기업체 연수를 통한 취업 기회도 부여를 해주고, 또 인구 감소 지역 취업 확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산업계의 취업 통로 확대를 통해서 유학생의 취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에게는 이런 취업 활동을 전면 허용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숙련 기능 인력으로 전환하는 것도 지금 보니까요, 기업체 연수를 통하면은 또 지방자치단체 인구 감소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그 전환도 좀 유리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유학생이 졸업을 한 후 이 조선업체, 이 선박업체죠, 채용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현장 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 인력 자격으로 변경을 허용을 한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 특화 비자 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체계화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좀 전에 저한테 문의를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 이 수도권 지역에서 이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 공장에서
아마 파키스탄에서 유학을 온 이 학생이 이렇게 노동 근로자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기간이 다 돼서 이런 출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출국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체류할 수 있냐, 뭐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에 법무부가 발표한 걸 보니까 이렇게 기업체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뭔가 좀 이건 꼭 필요한 인력이다. 그리고 또 유학을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3년은 더 전문 취업 활동을 허용을 한다. 뭐 이런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고민이 다소 좀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첨단 분야의 우수 인재 정주 지원을 한다. 네, 요 볼까요? 첨단 분야 우수 인재의 동반 가족 취업 범위가 좀 제한이 됐는데, 동반 가족의 그냥 소위 이제 배우자가 되겠죠. 취업 비자를 확대를 해주겠다.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내용이고, 비자를 신속하게 발급해 줘서 이 정주 한국에 정착해서 사는데 여건을 개선을 해준다. 그래서 이 첨단 분야의 우수 인재, 그냥 국내에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학으로 와서 이 첨단 분야 쪽으로 또 우수 인재로 이렇게 인정받는 같은 경우 이 동반 가족에게도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를 해준다. 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숙련 기능 인력 혁신적 확대 내용이 좀 추가적으로 있는데 이거 좀 마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간 쿼터를 5,000명을 35,000명으로 확대해서 공급하되 신규 도입이 아닌 2-9 그러니까 고유 허가제 근로자죠. 그 다음에 2-10 선언 비자죠. 기존 국내 근로자 중 우수자를 선발을 해서 숙련 기능 인력 그 E7 비자를 준다 이거죠. 기존의 이 까다롭던 점수제 전환 요건을 대폭 간소화해서 산업계에 필요한 숙련 기능 인력이 반복적인 출입국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한다. 동일 근무처에서 장기 근속한 경우 인구 감소 지역의 근무자 등을 우대하여 국민 기피 분야 외국인 숙련 인력을 지역 산업계의 중추적 인재로 정착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기본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주요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숙련 기능 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요건이 있겠죠. 세 가지 요건인데요.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 그러니까 2-9 고용허가, 2- 선언 취업, H2 방문 취업, 이거로 총 4년 이상 체류를 하고 있는 등록 이국인이어야 되고요.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적으로 근로 중인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거고요.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 고용계약을 맺어야 된다. 이 전문 그러니까 숙련 기능 인력으로 계속 있으려면은 회사하고 연봉 2,600만 원 이상 해서 2년 이상을 계약을 맺어야만 된다. 네, 그러니까 최소는 2,6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줘야 된다. 아니, 연봉이죠. 연봉을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세 번째는 최근 2년 동안 평균 소득이 2,500만 원 이상이고 한국어 능력 초급 이상인 사람으로 점수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자여야 된다. 그래서 뭐 한국어 능력 평가 2급 이상,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수 2단계 이상, 사회 통합 프로그램 사전 평가 정적이 41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300점만 200점 이상 득점자에 해당이 되고, 또 가점이 있는데요.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기업체 추천 이런 경우는 가점이 있다.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장기 근속을 하고 인구 감소 지역 등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등의 최대 170점까지 가점을 부여한다. 또 간점도 있는데요. 감점, 체류 실태, 법준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최대 50점까지 간점을 적용을 한다. 네 번째는 이 벌금이 5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조세 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3개월 이상 불법 체류 경력자는 제외가 된다. 네, 경제 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 규제를 혁파 방안하겠다. 이 법무부가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
네, 외국인 숙련 기능인력 대폭 늘리고 유학생 졸업 후 취업 활동을 전면 허용해주고 첨단 분야 우수 인재 정주 지원해서 그 동반 가족에게도 취업 활동을 부여해준다라는 그런 내용,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외국인 정책과 관련돼서 상당히 진일보한 그런 정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뭐 여기에서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저는 또 카카오 아이디를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